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무등산에 멧돼지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등산은 국립공원이어서 포획이 금지돼 있다고 합니다. 탐방객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다른 대책이라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땅에 코를 박은 채 먹이를 찾습니다. 다리를 다친 듯 멧돼지의 걸음은 불편해 보입니다. 등산객을 발견한 멧돼지, 공격하려는 듯 몸을 움츠리더니 발길을 돌려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멧돼지였다면 저는 죽을 것 같죠. 지난 주말 이 야생 멧돼지가 목격된 곳은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는 청풍 쉼터 근처입니다. 최근 무등산 국립공원에서는 이처럼 야생 멧돼지가 자주 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마리가 함께 몰려다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 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야생 멧돼지들은 밭작물이나 주민 시설들을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멧돼지가 발견돼도 잡을 수 없어 더욱 불안합니다. 국립공원 사무소가 허가해주지 않으면 야생동물 포획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멧돼지 때문에 고구마도 못 심고 감자도 못 심고 아무튼 멧돼지 안 좋아하는 거 토란 같은 거나 그런 것만 못 심어요. 지난 3년간 무등산 국립공원에는 총 15건의 멧돼지 출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무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지 펜스를 설치하거나 야생동물 기피제를 뿌려 시민들과 접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건 소중히 다뤄야 할 자연 자원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면 같이 공존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이겠죠. 지난해부터는 무등산 멧돼지들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이동 경로와 개체수 등을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 중인데 분석이 끝나면 등산로나 민가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구가 언제 끝날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단체 입국이 시작되면서 지역 대학들이 비상입니다. 대학들은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혹시 모를 감염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유학생들을 싸잡아서 환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대학이 마련한 전세버스를 타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도착한 유학생들은 곧바로 1인 1실로 개조된 별도의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는 등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학생은 없었습니다. 호남대는 중국인 유학생 900여 명 가운데 1차로 도착하는 유학생 100여 명을 별도의 기숙사에서 2주 동안 생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혹시라도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지는 않는지 매일매일 확인하고 샤워장 사용 시간까지 개인별로 정해 유학생들끼리도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인별로 체온계를 지급하여 1일 2회씩 자기 체온을 측정하게 하여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이 환자 취급을 당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심리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다른 대학들도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단체 입국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일단 입국 이후 최소 2주간은 중국인 유학생들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격리를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또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대학별로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절반 정도가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현실에서 유학생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대학들은 이 때문에라도 중국인 유학생들을 잠재적 환자 취급하거나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헌혈이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헌혈에 동참하는 분들이 최근에 늘어나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만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자 적십자사가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적십자사 헌혈버스 앞에 제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는 경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헌혈 전 검진을 받은 뒤
나란히 침대에 누워 헌혈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들어서 그래서 참여하게 되어서 되게 많이 뿌듯합니다. 2달마다 이제 헌혈을 맨날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대하게 되면서 헌혈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헌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혈액 보유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전국 각 시군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의 헌혈 동참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헌혈 동력 프로모션을 시작한 지난주부터는 개인 헌혈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 평균 혈액 보유량은 2.71분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5일분으로 적정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덕분에 발을 동동 굴렀던 의료기관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최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등장하고 2차 유행의 가능성도 제기되자 대한적십자사는 다시금 헌혈 참여 심리가 얼어붙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헌혈을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헌혈과 코로나19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 버스에 오셔가지고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 헌혈 참여자의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미달하는 상황.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은 여전히 온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수돗물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었죠. 수돗물에 대한 불안과 불신도 함께 커졌는데요. 환경단체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광주 서남구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가정에서 녹물과 흙탕물이 나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발암물질인 나프탈렌 성분도 검출됐는데 이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좀 냄새도 나고 물이 좀 붓고 물 수압이 엄청 낮아요. 이 같은 수돗물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수돗물 안전성을 믿지 못한다고 답했고 2명 중 1명은 수돗물을 바로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도꼭지를 들었을 때 안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시민들은 믿음을 크게 갖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돗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수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노후된 수도관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 665km 가운데 교체가 완료된 상수도관은 63%가량에 불과합니다. 상수도 원수의 수질이 아무리 좋아도 수도관을 거친 수돗물의 수질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상수도 수질을 관리할 경험 많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업소의 형태이다 보니까 잦은 인사이동이 발생하게 되고 전문성이나 경험을 누적해서 맨파워를 기르기 위한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수도 원수뿐만 아니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수질을 조사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노후관로 교체와 상수도관 청소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환경단체들은 주문했습니다. 수돗물을 외면하지 않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또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좀 이런 행정의 제반 지금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시민들이 와닿게 좀 공감할 수 있는 좀 이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 광주시는 상수도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예산 300억 원을 확보했고 7월까지 실시 설계 인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수도 수질이 우수하다고 말하는 광주시. 하지만 시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전기 시내버스가 높이 제한 구조물에 끼이는 바람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광주 광산구 서남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1028번 전기 시내버스가 3.5m 높이 제한 구조물에 끼어 버스 상단부에 있는 전기 배터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고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가 높이를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33살 조모 씨를 붙잡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조 씨는 어젯밤 8시 30분쯤 광주 북구 풍양동의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가 밥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방 일부가 탔고 조 씨가 다리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병원에 입원시킨 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광주 지역 고등학교 10곳의 수학 시험 문제를 분석한 결과 참고서 베끼기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최근 3년 동안 치러진 수학 시험 35건을 분석한 결과 최소 70%가 참고서나 사설 문제지 모의고사 등에서 문제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숫자만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광주시 교육청에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된 지 5년가량 된 광주 전남연구원을 다시 분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가 공동 주관한 제4대 광주 전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익주 광주시 의원은 연구원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다며 다시 분리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광주 전남연구원이 시도단체장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 있는 연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과감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재영 후보자는 현 조직을 개편해 연구원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재판을 맡았던 전 광주지법 장동혁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하면서 비게 된 재판장 자리에 김정훈 부장판사가 배정됐습니다. 광주지법은 형사 8단독의 새 재판장으로 김정훈 부장판사를 배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고 오는 24일 부임한 다음 3월부터 재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 이후 폐지 여론이 높았던 일반 음식점 춤 허용 조례 폐지안이 상정됐다가 부결됐습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오늘 임시회 회의에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 음식점 운영 조례 폐지안이 올랐지만 상임위원인 기획총무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동의하지 않아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34명의 사상자를 낸 클럽 사고 이후 제도적인 허점으로 지목된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상임위에서 각각 보류되거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광주시가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6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거점 영어체험센터 운영과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방학 중 영어체험 캠프 운영 등 25개 교육협력 사업에 67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교육협력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우선 지원되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청소년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장장애인 이식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혈액 복막 투석비를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이식 수술비와 이식 검사비, 혈관 수술비로 확대했습니다. 신장장애인 의료비는 본인 부담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